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서입니다. 오늘 KPC는 곽현화 선생님과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곽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머리를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네, 지지고 한번 볶아봤어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유, 아니면... 아니 동네 미용실에서 했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 주에는 제가 이런 걸 얘기했죠. 개구먼 그리고 뭐 배우 그리고 가수로서 또 활약을 하셨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주셨는데 또 책을 내신 작가님이세요. 책은 좀 잘 팔렸어요. 그게 네. 제목이 수학의 여신. 수학의 여신.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전공이 수학과여서 제가 또 수학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수학 과외도 이제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서 한번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잘 팔렸어요. 청소년 권장 도서도 되고 그래서 그래요? 네, 18,000부. 그러면 많이 팔린 거죠. 많이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책이 그 정도는 잘 안 팔리거든요. 절판이 안 됐으면 여기에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개정판 뭐 얘기 뭐 이러 나오다가 전 또 그게 좀 싫더라고요. 예전 책에서 뭔가 좀 제가 새롭게 해서 쓰고 싶지 다시 뭘 내고 이런 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참 스타일이 확고하신 작가님을 또 알라딘이 지금 500원에 팔아요. 사세요. 알라딘에서 중고로 500원. 그러면 그때 그 과외로 수학 공부를 받았던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었습니까? 성적은 많이 올랐는데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대학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빠이빠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취미가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잘 지내? 라고 제발 잘 되길 바란다. 그래요? 네. 좋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럼 수학의 여신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좀 남기고 싶은 어떤 문구라든가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살짝 소개해 주시죠. 이제 수학하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학하면 막 진절머리 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수학 책을 그냥 후루룩이라도 좀 재밌게 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한 편의 소설이 있는 듯 뭔가의 컨셉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수학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뭐 목차도 뭐 수학이 나에게 보낸 러브레터 분석하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구성한 게 뭐 중1, 뭐 중2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중학교 그 전 과정을 버무려서 그것도 뭐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수학을 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어느 과정, 그러니까 한 중학교 이상, 중1 2 이상만 되는 친구라면 어느 페이지를 들춰서 보더라도 그냥 그 페이지부터 읽을 수 있게끔. 정말 수학의 신이시네요. 여신이시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중과 좀 더 친숙한 이런 캐릭터니까 그걸 좀 살려서 써야겠다 근데 했던 거죠. 이 책을 내시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책이 얼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연?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이 또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학은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또 조승현 작가가 있잖아요. 조승현 작가가 이제 언어 천재로 공부법으로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분은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공부법 뭐 이런 거.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대중화 혹은 이제 수포자들을 위한 수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수학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뭐 IT, 뭐 4차 산업혁명 여기 있어서 수학은 사실 수학 못하면은 좀 이쪽 분야로 진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꼭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좀 약간 그쪽 분야를 좀 파고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사실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빅데이터에서는 중요한 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 하나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구축은 이제 공학적 영역이고 분석은 이제 수학적 영역이에요. 네네네. 소위 말하는 통계학인데 그렇죠. 수학의 일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수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또 많은 국민들이 수학에 대한 그 거리감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이 시간 끝나고 천천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할 게 많네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큰일 났네. 저하고는 할 게 너무 많다. 상관없는 일인데요. 네. 저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직 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예, 질문이 엄청 많은데 네. 이거 언제 다 하시려고 그래요? 질문 다 안 해요. 아, 이거 그래요? 안 해요. 네, 이거 안 해요. 이거 뒤에 굉장히 다 드셔도 됩니다. 네. 감동스러운 질문이 아 그래요? 그거는 아, 제가 꼭 아니에요, 할게요. 아니에요, 예, 감동스러운 건. 네. 아 취미가 뭐예요? 저의 취미요? 네. 저의 취미 독서. 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취미. 제 책은 당연히 보신 거 아닙니까? 사서 읽어야죠. 미래 시나리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 시나리오 2021. 근데 시나리오라고 하면 안 되죠. 시나리오라고 시나리오. 해야 네. 그렇군요. 항상 이 발음이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독서를 대학원 좋아하신다. 제가 대학원을 지금 서강대 블록체인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된 이런 수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 수업과 더불어서 제가 또 이제 경제학 수업도 또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재밌는 대학원 거예요. 과정에서?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제가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봤다가 네. 최근에 이번에 동학개미 한번 해봤어요. 동학개미 운동의 한 네. 일원이셨어요? 한번 이제 네.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결과가 들어갔다가 이제 네. 아주 뭐 괜찮은 한 20% 정도 네. 하고 그냥 지금은 이제 다른 걸 네. 이제 조금씩 하면서 네. 네네 그랬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음. 내가 그동안 되게 순진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세계. 네네. 특히 제 그 여성분들은 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뭐 여성분들만은 아닐 거예요. 좀 정말 우리나라에는 사실 금융 교육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예, 돈에 관련된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좀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이런 돈에 관련된 수업을 못 받은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좀 요즘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통해서 그래 단타 쳐서 뭐 오늘 얼마 먹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을 네. 뭐 다만 몇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산업을 이제 네. 알게 되고 그렇죠.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또 경제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이런 것도 더불어서 또 뉴스도 굉장히 좀 유념 있게 보게 되고 예.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민생경제연구소 MC를 또 진행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래요. 사실 네네. 얼마 전에 우리 존니 대표님 나오셨었거든요. 존니 대표님 동학개미 나오셨어요? 운동의 선봉장. 네, 예. 선봉장, 네. 네, 의병장. 의병장이죠. 의병장 나오셨었는데 그 쪼무레기 개미운동의 쪼무레기 한 분. 네, 주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린이셨군요. 네. 어쨌든 MC로서 민생경제연구소 네. 진행하고 계신데 TBS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이제 TV 민생연구소가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좋은 프로그램상 네.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사건 사고의 형식으로 이분들의 뭐 어려움 이런 걸 살짝 보여주지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걸 또 데일리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방송인이
사실 시사 프로그램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시사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꺼려하고 꺼려하죠. 어려워하고 네.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 그렇죠. 이제 예전부터 조금씩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민생 얘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정치 경제 얘기를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 건데 네.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이게 또 큰 담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코로나19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전 정말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네. 네네. 왜냐하면 민생들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일단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요. 심해졌다.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생산성 TV에서 생산성 본부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진짜 미래 뭐 이런 생산성 정말 앞으로 뭐 잘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시잖아요. 네. 전 여기에 있어서 뭐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 일단은 뭐 무조건 뭘 줄이고 뭐 네.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나도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안 나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뭐 저희 경제에서는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을 잃게 되는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 전문가 곽현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일자리를 잃고 네. 그리고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또 저출산. 이런 또 네. 파급 효과로 또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이게 연쇄적으로 또 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네. 되고 일자리 줄어들고 네. 더욱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기가 어렵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네. 서로 양보를 안 하면 네. 다 같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 굉장히 많이 야. 그런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예. 이제는 이제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우리 예전에 사실 한창 고성장기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셨거든요. 야, 너 무조건 너만 잘하면 돼. 너 네. 1등하면 돼.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 자랐잖아요. 네. 우리 항상 고도 성장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웬만큼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저성장 시대로 이제 네. 들어갔고 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끌어가는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누는 네. 그리고 제대로 이제 법이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도 좀 올바름을 또 추구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야. 방송 진행을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개그우먼이라든가 사이코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사이콘 하지 마세요. 이런 면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말씀과 생각을 또 아닙니다. 엿볼 수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끝났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아쉬워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곽현아 선생님과 함께한 경제 전문가, 민생 경제 전문가 곽현아 선생님들과 함께한 KPC 여기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